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두산그룹 자기소개서 항목을 정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자기소개서에 변경이 없었고 자소서 항목도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월 2일 오늘 오전에 공고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채의 어떤 들뜬 마음을 갖고 작성을 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항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가 400자라는 게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지원하는 회사와 분야 그리고 지원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하는 회사는 두산그룹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비지와 자회사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직무 분야에 맞춰가지고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작성하실 때 두산그룹이 혹은 두산 계열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양해 주시고요. 해당 이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개인 관점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강점을 발휘해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혹은 본인이 강점을 발휘해서 회사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계열사의 사업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만약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면 자부심과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전 공감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과연 이 항목에 직무 역량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로얄티만 반영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500자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로얄티 플러스 역량을 좀 작성하는 아주 기본 패턴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400자다 버리니까 여러분들 역량을 좀 담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안, 2안, 3안, 4안으로 제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 부분들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얄티나 직무 역량 아니면 회사 선택 이유와 직무 선택 이유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얄티 플러스 직무 역량 조금, 기반 역량 간결하게 뭐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로얄티와 기반 역량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로얄티라는 거는 내가 회사와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로얄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직무 역량은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 스킬,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기반 역량은 이 직무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어떤 공통 역량,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리더십, 계획적 수립, 그 다음에 뭐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안이나 4안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래 3번 항목에 최대한 직무 역량을 반영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자기소개서의 키워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에서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2번과 3번의 작성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1번은 너무 회사 관련해서 일반적인 정보만 나열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러한 회사 선택의 기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본인이 바라보는 이 회사의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즉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지원 동기 관련해서는 너무 제가 강의를 많이 해와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큰 방향과 여러분들이 좀 두산그룹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항목은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장점을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일단 워딩상으로만 보면은 이제 인성적인 장단점을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조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담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인성적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항목 어떤 걸 강조하는지, 자,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강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에 역량을 쓰셔도 돼요. 역량을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역량보다는 인성적 키워드가 맞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이제 인성적 키워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성적 키워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꼼꼼함, 책임감, 성실, 배려 뭐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타고난 그런 가치관적인 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자 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저는 어쨌든 뭐 단점을 어떤 분들은 좀 적게 보여주는 게 더 맞고 장점을 더 많이 보여주려 이렇게 하시는데 단점을 보여줄 때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점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좋은 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글자 수는 동일하게 배분해 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인데 여러분들 장점을 더 어필하고 싶다 그러시면 더 쓰셔도 문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과거의 장점을 어떻게 발휘해 왔는지와 미래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글자 수를 어떻게 배분할 건데 어쨌든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자 수를 꼭 잘라가지고 뭐 280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장점, 뭐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있다, 어떠한 경험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무는 어떤 역할에서 책임감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발휘해서 어떠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장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발휘할 것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대 효과를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점도 마찬가지죠. 입사 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단점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를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단점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당신이 이야기한 거 다 알겠는데 글자 수를 발휘하는 게 너무 좀 뭐랄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역시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이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제시하라고 하는 것만 제시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부족한 글자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소제목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소제목을 쓰시고 두 갈씩은 날려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소제목과 두 갈씩을 쓰기에는 글자 수가 너무 압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두 갈씩을 날려버리시고 뭐가 장점이다, 뭐 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소제목을 쓰시고 단점이 무엇이다,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것도 요약해가지고 소제목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 한번 봐볼 텐데 일단은 가장 도전적이거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경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꼭 도전을 쓸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가이드가 어떤 경험을 써라라고 되어 있지 어떤 키워드를 강조하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가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 뭐 예를 공모전 경험, 나 학회 동아리 써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항목에서 어떤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겠다, 아니면은 뭐 도전 정신을 강조하겠다, 팀워크를 강조하겠다, 아니면 직무 역량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강조할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서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오늘 하루 종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밤이 되면 이렇게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SI 면접을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이 SI 면접이 구조화 면접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두산그룹 면접을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과거 행동을 이렇게 세부적인 구조화된 질문 등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특히 3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 없는 소재를 선택하게 되면은 향후에 면접 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접을 대비하셔서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익숙한 경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뭐 인재상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작성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1번 항목 지원 동기에서 직무 역량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뭐 역량 개발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 직무와 관련된 인턴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꾸준하게 쌓아왔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뭐 재밌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두산그룹에서 여기 인재사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두산이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 무조건 1등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을 좀 이어가는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도전이라는 느낌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다른 기업이랑 좀 차별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SK그룹에 도전했던 뭐 인간이 달성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높은 목표를 잡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적었던 거를 여기다 그대로 도전 경험을 복붙을 해버리면 약간 두산그룹이 얘기하는 인재상과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만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약간 여러분들 정말로 두산의 어떤 면접을 염두에 두고 두산그룹에서 지향하는 그러한 인재상의 의미를 담아내고 싶다면 거듭 강조드리지만 인재상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과 조금 유사한 행동을 했던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재상을 고려하셔가지고요. 뭐 팀워크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 쓰신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장점을 쓰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인성적인 키워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재상 중에서 하나 선택한 다음에 강조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세 개 항목을 어떻게 키워드를 배분할 거냐, 특히 직무 역량을 써야 되는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1번 항목에 어떻게든 써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 쓰지 못했을 경우에 3번 항목에 적절하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만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글자 수가 400자이기 때문에 어떤 수식어를 쓴다라든지 의미 부여를 한다는 측면보다도 이 팩트 중심으로 행동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간결 명확하게 자소서를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DBS에 대한 부분들을 말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가이드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혹시 두산그룹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상반기 공채에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댓글을 고려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